안녕하세요. 뻔뻔한복두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시장의 예상치는 늘 언제나 핑크빛 전망을 내놓지만 맞닥뜨리는 현실은 흑비 내리는 상황이죠. 더 이상 이렇게 리사이클링, 무슨 재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 시장은 1년 내내 이렇게 반복되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시장은 뒤통수를 맞은 채 얼얼하게 서 있는 국면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PMI 지수, 이거 연준이 되게 심각하게 보고 있는 지표로 할 수가 있겠죠. 미국 제조업, 서비스업을 포함한 구매자 관리 지수를 PMI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시장 예상치를 훨씬 넘어가 버리게 됐습니다. 54.4, 당초 시장 예상치는 51.1. 이 정도면 거의 3포인트 이상 훌쩍 넘어가게 된 건데 황당한 수치라 볼 수가 있겠고요. 당장 7월에 연준이 금리 인하할 거라고 미국 인플레가 잡히기 시작했다는 말은 다시 꼬리를 감추고 있고, 이렇게 구매자 관리 지수가 50을 넘어버리면 기업의 판매, 고용, 재고와 가격 추이가 파이를 확대해서 확장해 나간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여전히 미국 경기는 과열 양상, 곧바로 인플레로 헐레벌떡 달려갈 수 있는 런닝 구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매자 관리 지수가 높게 나온다는 건 주요 인플레이션 엔진이 여전히 식지 않은 상태인 거고, 이게 지금 제조업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상징후죠. 서비스업이야 그때그때 변동성이 큰 부분이 있는 건데, 제조업은 기존 세팅 값이 큰 분야이기 때문에 변하기도 어렵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도 어려운, 일단 시동이 걸리면 좀처럼 브레이크가 제대로 걸리지 않는 분야입니다. 그러니 이거 큰일 난 거죠. 일단 제가 늘 말씀드리는 금융시장에서의 이 달러 가치는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에 이르러서 모든 금융시장의 가치를 흡수하는, 그냥 까불면 날아가는 킹 달러 전면전은 죽었다 깨나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연준의 이 금리 인상 행보는 탈탈 그 부담감을 완전히 털어낼 수 있는 국면이라 아마 파월도 이제 태세 전환에서 드라이브를 더 걸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동시에 이더리움 가상화폐도 현물 ETF로 승인할 정도로 미국 주식시장은 그냥 자신감으로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아무리 금리 부분이 변수로 증시를 자극한다 해도 이미 떠난 배를 잡을 수 없는 법이죠. 미국은 그렇게 초인류 금융허브의 구축체제를 다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누가 어떤 금융시장에서 가상화폐를 현물로 그렇게 파격적으로 승인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은 이렇게 미국 증시에 상장된 이더리움 현물 ETF에 기본적으로 투자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암호화폐 현물 ETF 거래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기본적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원천봉쇄한 상태죠. 아마 해외 증시에 상장한 ETF 투자 자체를 금지한 건 세계 유일의 사태가 아닐까요? 주요 선진국들은 현물 ETF가 활발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금융시장 전반을 상당하게 유연하게 가져가고 있는데, 한국 금융시장만 여전히 플렉스하지 못한 아주 딱딱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러다간 정말 한국이 금융 자산의 확장력이 제한이 돼서 오히려 퇴보를 거듭할 수 있는 크립토 갈라파고스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부동산으로 살고 부동산으로 죽잖아. 이렇게 미국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자산시장의 혁명은 상당히 그 물결이 거세다는 사실, 이걸 미국이 그냥 과감하게 떠안은 거예요. 트럼프가 가상화폐에 대한 긍정적 시그널을 줬는데 이번에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더 세게 나간 거죠. 완전히 이례적인 암호화폐의 증시부상이라는 하나의 분기점을 가른 건데 자본시장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거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은 완전히 자본시장을 새롭게 재편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물줄기도 기본적으로 타지도 못하게 딱 막고 있으니까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이상한 왜곡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전혀 경기 실사 지표가 시장을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이 없는데도 전세가 꿈틀거리고 있고, 띵 받은 매매가는 이걸 지렛다 삼아서 기회를 엿본다는 온 세상 아무 말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새벽에 나온 구매자 관리 지수가 이렇게 미국 시장 그 예상치를 비웃는 지표도 나왔고, 미국 국채가 다시 이 영향을 받아서 재점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2년물은 뭐 5% 가깝게 오르고 있어요.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거는 국채 가격이 낮아진다는 걸 뜻하죠. 보다 많은 세계 도처의 자금들이 다시 벌떼처럼 뭐 달려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게 미국이 제대로 장사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째깍째깍 정확한 플랜 하에 시계는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담대 금리 코픽스가 뭐 일시적으로 하향 추세로 간다고 난리 부르스를 추는 것도 정말 냄비가 펄펄 끓는 것 같은 일시적인 단편적 반응을 뭐 영구적이라고 우기는 것도 우습고, 지금 은행채 금리는 당연히 미국채 금리 변동성 때문에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 시소 타고 있는데, 금융업계에서는 이후에 주담대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큰 줄기에선 미국 기준금리, 한국 기준금리 공이 둘 다 인하는 올해 절대로 못한다. 당연히 큰 그림에서 이런 이상징후가 발생을 하는데, 까진 뭐 코픽스 금리가 뭔데, 변동금리 먹꼬리를 살짝 들어올리고 내리는 역할을 하는 수준인데, 게다가 뭐 국채금리까지도 다시 발동을 하기 시작을 하고, 결론적으로 주담대 금리 하락은 요원하다. 이 말인즉슨 부동산 쪽 자금은 더 이상 갭 투자 혹은 투기성 자금을 끌어모으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될 가능성 높다는 얘기입니다. 전세가가 살짝 오른다는 시그널이 온 세상 뭐 집값 상승이라는 레버리지, 지렛대 역할을 한다는 낭설이 퍼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살짝 달아오른 느낌도 나는데, 기본 뭐 갭투가 끊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전세 시장은 앞으로 더 이상 반등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기본 자금이라는 소방호수가 짧아. 연내 전세 DSR까지 시행이 될 가능성 높은데, 이 배후에는 지금 전세 대출도 주담대 대출만큼 수요가 폭증을 해서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당연히 연체가 뚝이 무너지듯이 터져 나오고 있는 건데, 당연히 가계부채 건전성에 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 서민주거 안정 영향 줄까봐 전세 DSR이 어느 정도 후퇴 수순에 있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다시 옥죄는 텀으로 전환을 해서 전세 대출마저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가는데, 어떻게 전세를 들어올릴 수 있는 중간 브릿지 역할을 하는 갭투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도리어 철퇴 맞고 퇴출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전세값 백업의 배후에는 아무것도 없어. 뭔가가 엄호를 강하게 해줘야 하는 신호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아예 전세 대출 자체를 막아버리지는 못하고, 이렇게 전세 대출도 빡빡하게 가게 되면 자연 투기 수요 해체되고, 전세 수요 역시도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가 가파르니까, 당연히 지금 전세가 들썩거린다는 소리는 쏙 들어갈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말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부동산은 이렇게 전세가 보증금으로 다른 금융자산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뭐 또 다른 부동산을 사버리는 정말 고리타분했던 자산시장의 문어발식 확장 때문에 지금 집값이 이렇게 사단이 난 겁니다. 결국 전세제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입자가 을이라는 주홍글씨를 달아버린 이 제도가 약화되거나 없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매매가 자극하려고 난리를 칠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전세 현황과 관련된 회견에서도 전세 사기 특별법 법안이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도 아주 강한 반대 의견을 피력을 했는데, 선조치 후 회수는 일단 주택도시기금 1조 원 정도가 손실을 보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뭐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기금 고갈이 예상은 되기는 하나, 당장 뭐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막막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면서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는 것이 좋을 듯한데, 4일 후에 국회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란 얘기죠. 아무튼 지금 전세제도는 그냥 거의 필요악처럼 관행적으로 지속이 되어 왔는데, 이것도 좀 손을 볼 필요가 있겠고요. 5월 28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의 여부, 지켜봐야 할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고, 일단 뭐 서로
대치되는 입장이라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이렇게 지금 한국은 온통 부동산에만 골몰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금융시장은 약세장을 면치 못하고 있는 거 당연한 일이죠. 코스피 지수는 1.26% 하락, 2700박스권 안에 머물다가 다시 슬며시 2600선으로 내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아시아 증시가 동반해서 나락가고 있는 건데 일본 니케이도 1.7% 이상, 그리고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도 하락장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 초반에 말씀드린 구매자 관리 지수 PMI가 워낙 강하게 치고 나오다 보니까 증시가 정신을 못 차리고 두들겨 맞은 거죠. 금융시장이 이렇게 요동치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 옛날에 자산에만 골몰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통계 부분이 불분명한 지표를 들이대고 집값을 자극하는 것도 정말 어이없는 일 아닙니까? 국토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유감 표시하면서 19만 채 공급 누락건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태 중의 사태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일단 자체 감사에 착수를 했다고 하는데 지켜봐야 할 대목이고, 얼마나 지금 한국이 세계의 자산시장, 그 도도한 흐름과 역행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집값이 한국에선 세상의 중심이니까 이렇게 코어에 있을 수 있는 통계 자료까지도 거의 20만 채에 달하는 숫자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이런 베이스 위에서 공급 정책이 결정되고 또 집행이 됐으니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겠죠. 결국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제로컷, 금리는 현행대로 고금리 상태로 2024년을 지날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집값을 띄우지 못하면 다 죽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이 자금을 부동산 쪽에 묻어둔 쪽은 어떻게 해서든 집값을 세상의 모든 기준기 불러 모아서 끌어올려야 되거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큰 하중을 견디기에는 기준기의 힘이 많이 딸리죠. 워낙에 주변 환경이 이걸 받쳐주질 못하니까 억지스러운 통계까지 쏟아지기 시작을 했던 거고, 공기관에서도 이렇게 어이없는 누락 사건까지 나왔으니까 정말 신뢰가 무너지는 건 한순간에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지금 나오는 데이터들 잘 필터링을 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동요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결국 한국 부동산의 고질적인 병폐는 부동산으로 자산을 일군 사람들이 목돈 들어와도 다른 자산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코인이나 주식 발로 찼지 아파트에서 전세자금, 그 목돈 회수한 사람들이 다시 아파트를 사버리는 어이없는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살았기 때문에 이런 비상식적인 부동산 시장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아무튼 오늘 새벽에 발표된 PMI, 구매자 관리 지수는 이렇게 고구마 줄기 쭉 딸려 올라오듯이 그대로 국채금리에 영향을 줬고, 주담대 금리 앞으로 자극을 할 거고, 고금리 상황은 여전히 이어지게 되는 거고, 전세 대출까지 말라가는 DSR. 결국 부동산으로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자금은 다 차단이 되고 사라지게 되고 또 희미하게 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세가 오른다는 시그널, 자금 부재로 인해서 지금 들썩이는 상황, 진정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결국 제로컷입니다. 금리는 미국을 중심으로 불변의 법칙처럼 자리 잡아서 금융자산으로 제때 이동하지 못한 이 한국 자산, 아마 상당한 충격, 그 여파에 휘말릴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미국 지수가 또다시 전 세계 시장을 강타를 했죠. 여전히 이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로컷이라는 말이 새삼 요즘 돌아가는 경기 지표에 딱 어울리는 말이죠. 이미 팩트는 정해져 있고 그것에 짝짝 맞춰 들어가는 퍼즐식, 이 시장의 움직임은 변화를 주지 못한 고리타분한 한국 자산시장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 혼조세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서 돌아가는
굵직한 사건들, 지표들을 면밀히 들여다 본다면 앞으로 한국 부동산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지 딱 예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차분하게 지금 돌아가는 일들, 돌아가는 전체 프레임을 잘 들여다보시면 분명한 로드맵이 나타날 것은 확실합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호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